Tax haven. 텍스헤븐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 명의신탁 주식 때문에 간주취득세 8천만원 부과, 실질과세 원칙으로 완벽 방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주취득세가 무엇일까요?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 간주취득세가 들어오게 된 계기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과점주주, 즉 50% 초과 주주죠. 이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을 모두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과점주주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그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법인을 통해서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인의 과점주주가 사실상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죠. 즉 법인을 통한 취득세 회피 방지하기 위한 간주취득세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 살펴보겠습니다. K는 원고 2,3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원고 1과는 사촌입니다. 자, K는 회사 주식 처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고, 즉 자본금 전부 납입하고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다만 K 자기 명의로, 자기가 지분을 다 취득한 게 아니라 주주 명의를 사촌인 원고 1에게 40%, 그리고 직원에게 각 30%씩 명의 신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들의 30%씩, 즉 총 60% 지분을 원고 2, 3, K의 아들들에게 양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도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특수관계자 원고 1과 원고 2, 3은 모두 특수관계자입니다. 그죠? 이 K의 사촌과 아들들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액이 원래는 원고 1만 40% 가지고 있었던 것이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100%가 되었죠. 즉 특수관계 전체의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함에 따라서 이 원고 1, 2, 3이 과점주주로 이 주식 양도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취득세 관련 부과 시장이, 피고가 위 주식 양도로 원고들이 회사 주식 100%, 원고 1, 2, 3이 100% 과점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 간주취득세, 이 법인이 소유가 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하였다라고 보고 그 취득세 5천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자, 원고들 억울할 수 있죠. 원고들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설립 시부터 원고 2, 3이 주식을 양도받았을 때까지 주식 전부의 실질적인 주주는 우리 원고 1, 2, 3의 특수관계자인 K다. 원고 1, 2, 3은 그냥 이 주식을 형식상으로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실질적인 이 주주는 K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에도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 직원들로부터 60%를 원고 2, 3이 양수를 했지만 원래부터 이 주식 100%는 누구 거였다? K 거였다라는 거죠. 즉, 이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래 실질적으로는 K가 100% 가지고 있었던 것에는 변함이 없다. 주식 양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는 K이고 K의 총 주식 비율은 원래 100%였고 이 형식적으로 주식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K가 실질적인 100% 주주이기 때문에 주식 비율은 변동이 없으므로 이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자, 판결.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 청구 인용을 했습니다. 취득세와 그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면 우선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주 명부상 주주 명의가 아니라, 즉 주주 명부상의 내용이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즉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즉 특수관계자 전체 주주의 소유 주식이 증가되었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와 같은 기본 논리 하에 우선 자본금 납입을 누가 했느냐 이거를 보는 거죠. 자본금은 누가 했죠? 여기에서
K가 있습니다. 전액, 인수가액 전액을 자본금을 납입을 하고 회사를 설립하였던 거, 이거를 그러면 계좌이체 내역하고 그 당시에 K가 그 자본금을 부담했다라는 거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및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되어서 실제로는 K 특수관계인 K 아들들인 원고 2, 3이 회사 주식 60%를 취득해서 명의상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과점주주는 K 단독이었고 원래 이 주식 양수도 계약 이전에도 100%를 본인이 실질 소유였지만 원고 1과 직원 2에게 명의 신탁을 해둔 것일 뿐이었고 이 양수도 이후에도 실질적인 주식 비율은 K 100%로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을 K가 했었다. 그리고 이 자본금도 실질적으로 K가 모두 부담을 했었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 주식 양도를 이유로 간주취득세 부과는 이유 없다라는 판단을 얻은 거죠. 자, 이와 같이 법인 주식 거래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특수관계자의 총 지분율 합의 과점주주로 되는 때의 이 주식 양수도 계약은 이 간주취득세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명의신탁의 입증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본금 부담 여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했는지, 그리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했는지, 형식상의 주주가 어떤 내용의 업무를 했는지,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기준과 관련되어서 여기 살펴본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굉장히 현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이 회사 법인의 지분율을 원래 자기 걸로 돌리는데 이와 같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분 변동이 없었다. 원래 내 거였고 내가 찾아오는 개념. 그래서 과점주주로 그 주식 양수도 계약에 기해서 과점주주가 된 게 아니라 원래 과점주주였다. 그래서 간주취득세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피난처 텍스헤븐, 여기서는 여러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안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